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일찍 안 하면 나이 먹고서 방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사회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다 보니 책임질 게 많이 없고 그것은 다른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젊었을 때는 체력도 좋고 회복력도 좋죠. 때문에 젊었을 때 방황이 오면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돌파구를 찾는데 부담이 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책임지는 것이 많으니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것은 변화를 꺼리게 만들고 결국 방황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돌파구를 찾을 힘과 의지를 깎아버립니다. 때문에 어릴 때 삶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그것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한테 매일 맞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들 자살은 큰 죄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찌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난간을 서서 바닥을 바라보면 너무 무서워서 떨어질 용기는 없으니 최소한 내가 이 괴로움을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명분이라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살 때쯤부터 지속되는 폭력에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며 그 고민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10살에 갑자기 형의 폭력이 끝났고 사라졌었던 의문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포기했었는데 그 이후였던 폭력이 끝났으니 포기할 명분이 사라졌고 앞으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책도 수백 권 읽어보고 초등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친구도 사귀어보고 했죠. 근데 어디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었고 저는 친구들과 노는 행위가 재밌으니 어려운 고민보단 그쪽에 정신이 쏠리며 고민을 관두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엔 제가 초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타고 있었고 그 형의 얼굴을 결국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방황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억누르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에 대한 의구심,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삶인데 왜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닌 성적을 높게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기업에 가는 것에만 노력해야 하는 걸까?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원하는 기업에 취직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이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정말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여 현재도 행복하고 그것이 이어져 앞으로도 행복한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짜 행복을 위한 교육 아닌가? 또 그때 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20에서 30대의 젊은이들에게 행복한지 묻는 설문조사였는데 과반수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는 돈을 벌어도 어떻게 써야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의 교육이 내 행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저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익숙해져 버린 탓에 그것을 탈출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면서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학교에 다니는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다닐수록 어두워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자퇴를 권유함과 동시에 자신이 알아놓은 대안학교를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안 가면 너 고등학교 안 보낼 거라는 초강수를 두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뉴질랜드나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삶의 가치를 세우고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니
여러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 하나하나가 큰 주제여서 다음을 위해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며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 방향성이 잡혀 있다는 것이겠죠? 제 삶의 가치는 저와 모두의 행복입니다. 제가 삶에서 하는 행동들은 전부 그것을 위한 작은 목표들이죠. 때문에 힘이 붙일 때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할 때 꿈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둘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가고자 할 길이 있을 때 더 명확하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잘 찾게 되었다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를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대해 바라보게 되고 이유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 안 좋은 것만 보다 좋은 것에도 시선이 가게 되며 그 괴로움들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으며 지금도 계속 성장해 나가며 소소한 행복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물론 삶에 대해 고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주변에 생각을 나눌 때가 많이 없다는 것이겠죠. 저도 같은 문제를 겪었었지만 운이 좋게도 부모님께서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셨기에 도움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의 의미를 세우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저 같은 고민을 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연습한 방법과 주요했던 질문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지인데요. 일지가 뭐냐? 일기랑 비슷한 겁니다. 대안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배운 건데 일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거라면 일지는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그 일을 겪으며 느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느낀 이유에 대해 적는 것입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처음 해보면 자신의 감정이 인지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일지의 이점은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어떠한 감정이 들 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보단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면밀히 관찰해 본다면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화내거나 행동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인지해 나감으로써 여러 상황에 대한 포용력과 이성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또 매일 하다 보면 일지를 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와 삶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라 해당 방법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의문에 대해 깊이 파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 내가 화가 났다면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것은 누가 봐도 화낼 일인가? 그렇다면 왜 누가 봐도 화낼 일이지? 이런 식으로 끈덕지게 한 가지 일만 주구장창 파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많이 겪는 게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하고 고민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선 복잡하니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걸 많이 본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을 이해하려 질문을 던질 때 사고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선 질문을 던져야 하고 통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내가 던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 두 가지고요. 제가 삶에 대해 고찰할 때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기억에 남는 질문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너무 식상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해당 질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당시에 저에겐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이 되었죠.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 후에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 주제로 제가 했던 질문들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나는 누구인가? 내 육체가 나인가? 하지만 팔이 잘린다고 해서 내가 80%만 내가 된다거나 하진 않으니까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름이 나인가? 아니다. 그건 바꿀 수 있다. 직업이 나인가? 그것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며 현재의 중요함,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바로 답도 안 나오고 저도 몇 달을 붙잡아서 겨우 답을 얻은 질문이며 후에 그 의미가 많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이란 것이 없는 질문이기도 해서 많이 어렵지만 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그 질문을 하며 내가 만든 틀을 깨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